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단원 두 번째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의 단원입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광복을 이루려고 노력한 인물에는 누가 있었을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와 맞서 싸워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청일전쟁이라고 나오죠. 예. 청나라와 일본이 자주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청일전쟁으로 일이 커져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고, 결국 일본이 승기를 잡는 바람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도 커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제국 시기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일제라는 말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본 제국을 줄인 말입니다. 일제가 되겠죠. 일제는, 즉 일본은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했습니다. 이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을 막기 위해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당시 명성황후는 외교정책의 제안자이며 고종의 정치적인 조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일본은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즉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명성황후를 경복궁에 침입해서 시해하고 맙니다. 시해가 뭘까요? 네. 시해라는 말은 왕비나 왕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라고 합니다. 즉 살해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의 옥호루라는 건물에 있던 명성황후를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조선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한 나라의 국모, 나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황후를 일본이 낭인무사들을 고용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심지어는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안 좋은 사건이라는 뜻으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 자신의 안전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는 줄어들었고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고종, 즉 대한제국의 왕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보호하고 있는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반대 세력이었던 일본의 입지는 축소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옥루관, 건청궁에 있는 옥루관, 그리고 명성황후의 국장 모습입니다. 명성황후의 장례식의 모습인 거죠. 자,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 여러 나라들이 간섭이 심해지고 있던 이때 조선 정부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필요를 느꼈어요. 이에 서재필 선생님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나라 안팎의 소식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주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었냐면요. 자, 신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통신이 아주 발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소식을 일반 백성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어도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재필은, 그리고 정부는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조선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우리 일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신문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독립신문입니다.
이어서 정부의 관료와 개화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독립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어떤 나라의 간섭으로부터도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낱말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만도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나 조선은 우리들만의 힘을 가진 독립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도 설립됐고요.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었습니다. 영은문이라고 청에서 사신이 오면 예로부터 우리가 형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있던 청나라의 사신이 오면 우리가 아주 성대하게 맞이하던 그 문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너희들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다라고 표시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또한 누구나 나란 일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라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말을 있으면 나서서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회의였죠. 한편 고종은 의미사변이 뭐였죠?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명성황후가 죽게 된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 이후 러시아 공관에 머문 지 1년 만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고종 왕이었죠. 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고 더욱더 큰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왕보다 더 높은 황제로 본인을 칭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제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의 국호 이름은 대한제국이 됩니다. 자, 밑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환구단이라는 곳에 사진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어요.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이 생기고 회사도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또한 외국의 유학생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배워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개혁들은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서양 세력의 간섭과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방해로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세력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하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곤 했죠.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생겼던 제한제국 시대에 생겼던 이화학당의 수업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책상에 앉아있고 칠판이 있는. 이전에는 서당에서 배웠지만 이제는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 신식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속으로 이야기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사늑약의 과정과 항일의병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